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칼포프 선생님에 이어서 베이컨 선생님의 견해를 음미하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컨께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저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로서 지식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즉, 과학기술에 대한 알미,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그런데 승리는 과학기술이 아닌 육체적 완력으로만 공동체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죠. 지식이 아닌 근육의 완력으로서 인간의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반면 과학기술로서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면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생존의 모든 인간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 생존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죠. 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덕분에 인간은 질병과 노동에 혹사당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상적인 사회로 진입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를 뉴 아틀란티스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베이컨 선생님은 이상적인 사회, 바람직한 사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사회다. 과학기술자가 다스리는 사회가 바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과 가장 가깝다. 왜 그러한가? 과학기술에 대한 암, 그것이 바로 힘이다. 즉, knowledge is power. 아는 것이 곧 힘이다.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알므로써 knowledg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알미,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 즉 과학기술자가 다스리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 즉 뉴 아틀란티스다.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면 인간의 질병, 노동, 과학한 노동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풍부한 의식주가 마련되어서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베이컨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과학기술로서의 지식 이외에 논리적 추론으로서 지식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과학기술처럼 어떠한 대상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릿속에서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지식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 같은 학문처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베이컨 선생님은 물론 논리적 추론에 의존한 지식이 있습니다. 즉 연역법에 바탕한 지식이 그렇습니다. 연역법은 애매모호한 전제가 아닌 명석판명한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논증 과정처럼요. 하지만 저는 이러한 연역법을 통해 자연을 정복하여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역법은 이미 있던 지식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지 새로운 지식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지요. 즉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전제가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알을 확인하는 건 생산적이지 못하고 자연을 제대로 탐구하여 정복하는 과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자, 베이컨 선생님은 과학기술로서의 지식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과학기술로서의 지식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도출하는가? 자, 보통 과학기술로서의 지식은 귀납법을 통해서 도출합니다. 즉,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관찰과 실험의 반복을 거듭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면서 구체적 사실들로부터 아주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연역법이라고 하는 방식은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명석판명한 전제로부터,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명석판명한 전제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선생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사람이기만 하면 다 죽는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포함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영역 속에 사람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람이기만 하면 죽는다. 이것이 이제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어떻습니까?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이 결론은 이미 사람은 죽는다. 사람이기만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속에 이미 들어있던, 포함되어 있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존에 존재하던 알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러한 도구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가 새로 그러한 도구를 생산해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과학기술이다. 그러한 과학기술로서의 도구, 지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되는가? 이렇게 지식의 확장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연역법으로는 그러한 지식이 생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지식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바로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귀납법이 지식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베이컨 선생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자, 하지만 과학기술로서의 지식은 달라요. 과학기술은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귀납법은 자연을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일반적인 알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 방법을 좀 구체화하자면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라는 세 과정을 거칩니다. 먼저 존재표는 관찰 대상과 관련한 가설에 들어맞는 긍정적 사례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한 과학자가 A, B, C라는 유전자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고 합시다. 자, 이제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관찰과 실험을 수행합니다. 자, 먼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검사해 보니 실제로 모두 A, B, C라는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군요. 이 과정이 존재표의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어서 부재표는 관찰 대상에서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하는 과정입니다. 자, 100세 이상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B, C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즉 A 유전자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B, C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B, C라는 유전자는 우리의 가설과 맞지 않구나. 그래서 가설에서 B, C 유전자와 100세 이상 장수하는 현상 사이의 상관성을 제거합니다. 즉 가설에 부합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관찰 대상과 무관한 관련 없는 속성을 제거하지요. 이 과정을 부재표에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도표는 속성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어떠한 속성이 변하는 정도에 따라 관찰 대상이 변화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유전자의 활동성을 강화하니 사람의 수명이 100세보다 더 연장된다고 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자, 그리고 A 유전자의 활동성을 이제는 약화시킵니다. 약화시키니 사람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이 100세 이하로 단축이 됩니다. 결국 A 유전자의 속성에 따라 장수하는 현상이 변하는 정도를 확인한 셈이군요. 이 과정이 정도표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A 유전자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 사이의 상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 결론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지식입니다. 결국 우리는 관찰과 실험이라는 경험에 바탕한 귀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죠. 이 새로운 지식을 바탕으로 A 유전자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한다면 인간 삶의 질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컨 선생님은 과학기술로서의 지식은 어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귀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귀납법은 무엇인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알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그러면 그러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알을 이끌어내는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라는 이 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찰과 실험이 진행된다. 그래서 존재표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재표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가설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합하는 사례로부터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드러내면 그 부합하는 사례와 서로 통하는 어떠한 속성, 요인이 발견되겠죠. 그리고 그 요인을 강화시켜 보기도 하고 약화시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요인과 서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 현상의 정도가 줄어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A라고 하는 이 요인이 우리의 연구 가설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A라는 요인과 100세 이상 장수하는 그 현상은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결론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즉 구체적으로 존재표, 부재표, 정도표라고 하는 이 세 단계로 이루어진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프로세스의 이 과정에 바탕한 관찰과 실험을 진행한 결과 도출한 새로운 지식입니다. 새로운 지식.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지식의 확증이 일어났지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자, 이 가설을 바탕으로 실제로 A 유전자의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개발하면 우리 인간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는 과학기술자가 지배해야 하고 그 과학기술자가 기른 과학기술로서의 지식이 이상적인 사회,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모든 세미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세미나에 참여해 주신 동서양 학자분들 모두 승리와 같은 지도자가 다스린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과 관련한 입장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자, 공자께서는 공동체 구성원을 가족처럼 여기는 지도자가 다스리는 대동사회를 제안하셨습니다. 플라톤 선생님은 이성을 탁월하게 발휘하여 지혜의 덕을 지닌 철인이 통치하는 사회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선생님은 계급이 사라지고 능력에 따라 일하고 업적이 아닌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제안하셨습니다. 롤스 선생님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으로 인한 불평등을 보완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참고로 정의의 원리에 따라서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라고 하는 우연성, 임의성에 의해서 이러한 우연성과 임의성 때문에
발생하는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는 사회를 존 롤스라고 하는 학자는 정의로운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운 사회를 정의의 원리 따라서 작동하는 이 정의로운 사회를 이 롤스 선생님께서는 질서정연한 사회다. 질서정연한 사회다. well ordered society. 질서정연한 사회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규정하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노자 선생님의 경우 인위적 기준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고유한 자발성, 개성 이러한 것을 억압하지 않는 소극 과민을 강조하십니다. 자, 포퍼 선생님은 닫힌 사회가 아닌 클로즈드 소사이어티가 아닌 열린 사회, 오픈 소사이어티를 제안하셨습니다. 열린 사회는 서로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를 중요한 가치로 여기지요. 베이컨 선생님은 물리적 힘을 통한 완력이 아닌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식의 힘을 통해 인간의 풍요로움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일종의 이것은 과학기술을 통한 이상사회의 실현이니까 일종의 테크, 기술, 테크토피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미나를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회에 살고 싶나요?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자식들이 어떠한 사회에 살기를 바라나요? 자, 지금까지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보미와 동서양 천재분들께서 모여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세상에 살기를 바라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감사합니다.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